테슬라, 상하이 공장 생산 30% 확대 마무리. 세계 1위 되찾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크게 늘려 세계 전기차 생산량 1위 자리 되찾기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모델 Y 1일 생산량이 생산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전보다 약 30% 증가한 2,000대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또 내달 7일 종료를 목표로 모델 3 생산 라인도 개조 중인데 이를 통해 1일 생산량이 30% 증가한 1,200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이전인 1분기 상하이 공장의 1일 평균 생산 대수는 2,100대였는데 증설이 마무리되면 1일 생산 대수가 3,200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모델 3과 모델 Y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상하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100만 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 교두보이자 유럽 등 수출 기지인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잠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에 빼앗긴 세계 전기차 생산량 1위 자리를 되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하이의 자동차 산업 분석가인 가오선은 SCMP에서는 테슬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선두 자리를 되찾기 위해 향후 수개월간 생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는 상하이 봉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비아디에 내줬다. 비아디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64만 1천여 대로 48만 4천여 대에 그친 테슬라를 상당한 격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상하이 봉쇄가 시작된 지난 3월 28일부터 조업이 중단됐다가 4월 19일부터 재가동됐는데 이 기간 생산 손실 규모가 5만 대에 달했다. 그러나 조업 재개 이후에도 한동안 공급 물류망 마비, 근로자 출근 애로 등 이유로 생산 능력을 모두 활용하지 못해 테슬라가 상하이 봉쇄로 올 상반기 입은 생산 손실이 7만 대를 넘을 것이라는 업계의 추산이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작년 모델 3과 모델 Y를 합쳐 총 48만 4천여 대의 전기차를 출하했으며 이 중 32만 1천여 대는 중국 시장에, 나머지 16만 3천여 대는 유럽과 일본 등 세계 시장에 수출됐다. 한화그룹, 니콜라 지분 매각 출구 전략 시작하나. 한화그룹이 보유 중인 미국의 수소차 기업 니콜라 지분을 일부 매도했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절반 가까운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2년 동안 활동하던 한화 측 이사회 멤버가 물러나는 등 사실상 니콜라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니콜라 이사회의 한화 측 멤버로 활동하던 소피아 진이 최근 물러났다. 소피아 진은 2019년 5월부터 니콜라 이사회 위원으로 참여해왔다. 한화 측 후임자는 선임되지 않았다. 한때 6%대를 웃돌던 한화 측의 니콜라 지분율 역시 2에서 3%대로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그룹은 앞서 2018년 4월 한화임팩트와 한화에너지가 그린 니콜라 홀딩스를 설립해 니콜라 주식 1,2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당시 매입한 지분은 2,213만 주로 지분율은 6.1%였다. 상장 이후 승승장구하던 니콜라는 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가 역시 급락했다. 그린 니콜라 홀딩스는 지난해 3월 공시를 통해 연말까지 보유 중인 니콜라 지분 가운데 최대 50%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화 측은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 확장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니콜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는 변동이 없다고도 했다. 니콜라 측 역시 둘의 협력 관계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린 니콜라 홀딩스는 몇 달 뒤 2,213만 주 가운데 290만 주를 매각했다. 보유 지분의 13.1%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당 4.5달러에 사고 주당 평균 18.5달러에 팔면서 600억 원을 확보했다. 13% 정도만 팔았는데도 초기 투자 금액의 절반가량을 회수한 셈이다. 그린 니콜라 홀딩스의 니콜라 지분율도 5.6%에서 4.86%로 낮아졌다.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공시했던 대로 추가 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얼마만큼을 매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지분을 매각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확한 매각 규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화와 니콜라 측 모두 지분율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니콜라 측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했던 한화의 지분 매각 규모가 시장에 드러나면 투심이 더욱 차갑게 식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사회 퇴진 등 최근 한화의 움직임을 볼 때 예고했던 규모의 최대치인 절반 수준의 지분 매각이 이뤄졌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화의 니콜라 지분율은 2%대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앞으로 지분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니콜라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화그룹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율이 더 낮아진다. 니콜라 주가는 2020년 6월 나스닥 상장 나흘 만에 종가 기준 최고가인 79.73달러를 기록했다. 한화 측이 보유한 지분 가치도 약 1조 8천억 원으로 16배 올랐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현재 니콜라 주가는 5에서 6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화그룹은 니콜라 지분을 손해를 보고 판 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지분을 매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주가는 10달러 안팎을 오가 매입 평균 가격 4.5달러를 훌쩍 넘는다. 테슬라 해고자 수용했던 리비안, 인력 감축 논란. 최근 테슬라가 일방적인 해고 절차를 단행하며 많은 논란이 생겼다. 급작스러운 해고 통지에 혼란스러웠지만 해당 직원들의 상당수는 미국 내의 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에 영입되어 인력의 순환을 이뤄내는 듯했다. 실제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리비안 역시 해고된 직원 상당수를 영입하며 후발주자의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을 선보였다. 그런데 최근 리비안에서도 인력 개편 및 해고에 대한 계획 등이 언급되며 전기차 스타트업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리비안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리비안은 총 1만 4천여 명에 이르는 회사 전체 인력에서 약 5%가량을 해고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전체 인력의 5%는 약 700여 명으로 테슬라가 해고 통지한 인력보다 많아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리비안 측에서는 비제조 부분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낙점했고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의 체질 개선은 물론이고 자금 순환 등의 개선을 이뤄낼 계획이다. 이번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전쟁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 관련 반도체,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무리한 행보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실제 각 브랜드의 생산 설비 구축은 물론 판매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 지역 규모를 무리하게 키운다는 것이다. 특히 청사진 제시로 투자금을 확보하고 실제 제품을 구현하는 과정 자체도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러한 모습은 마치 클라우드 펀딩의 부작용을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의 생산 설비, 판매 네트워크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렌더링 이미지와 프로토타입의 재원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벤코리아, 미국 전기차 기업 루시드 모터스 국내 총판 계약 추진. 주식회사 벤코리아가 미국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 기업 루시드 모터스의 국내 총판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대항마로 손꼽히는 루시드 모터스는 지난 2007년 에티베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루시드 모터스는 2016년부터 피터 라울린슨과 데릭 젠킨스 등 전기차 관련 핵심 인재를 대거 영입하며 획기적인 전기차 개발 및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벤코리아에 따르면 루시드 모터스는 2020년 브랜드 첫 전기차 루시드 에어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유통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딜러사 총판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코리아는 현재 국내 출시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차량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한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 스마트 관제 및 지능형 솔루션으로서 관제용 웹 및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IoT 컨트롤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전지 선루프와 대시보드를 활용한 태양광 이공조 시스템, 자율주행시 서버에서 보내는 정보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시스템 등 모빌리티 관련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벤코리아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 필적하는 루시드 모터스를 비롯해 글로벌 유수 자동차 브랜드들의 국내 총판 계약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올 하반기 매출 300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주요 증권사들과의 IPO 주관사 계약 협의와 약 200억 원 이상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라며 이번 루시드 모터스 총판 계약 성공을 발판으로 상장을 위한 핵심 역량 강화에 집중해 글로벌 모빌리티 분야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자율주행차, 미국과 성능 맞먹는데 가격 절반. AI 특허는 세계 1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반도체 공장을 늘리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는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를 인용 중국이 2024년까지 반도체 공장을 31곳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만과 미국의 신설 계획을 크게 앞서는 규모다. 한국, 대만, 미국이 첨단 반도체 경쟁에 몰입한 사이 중국은 차량용 같은 중저가 반도체 산업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SMIC가 중저가 중에선 고부가 제품인 28나노 반도체 투자에 집중하면서 작년 15%였던 중국의 28나노 반도체 점유율이 2025년 40%까지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수립한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집중 육성한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에서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일부 분야는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과 기술 패권을 경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BYD는 지난 21일 일본 승용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내년 1월 전기 SUV 아토3 출시를 시작으로 전기차 3종을 판매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있는 제조 선진국 일본과 맞붙겠다는 발표는 중국이 더 이상 제조 이류가 아니라는 상징적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BYD는 내년 한국 진출도 준비 중으로 최근 6개 차종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인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은 원래 자국 시장이 주무대였지만 최근엔 기술력을 인정받아 테슬라, 벤츠, 포드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납품을 확대 중이다. 최근 현대차 그룹도 신형 니로 전기차를 시작으로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리튬 인산 철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중국이 배터리 소재 조달 생산 능력뿐 아니라 설계 연구 개발 등 전체 점수에서 한국보다 나은 세계 1위로 평가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인공지능 분야에선 한국을 이미 추월해 선두인 미국을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2030년까지 AI 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다. 미 스탠퍼드대에 따르면 중국은 AI 논문 발표와 AI 특허 출원 등 양적으론 이미 세계 1위다. 유럽의 기술 수준도 제친 상태다. 이는 BAT로 불리는 중국 대표 이기업들이 자율차,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핵심 분야를 꿰차고 관련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지속하며 생태계를 빠르게 키워나간 결과다. 특히 중국은 안면 인식음성 인식 분야에선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면 인식 기술로 유명한 중국 최대 AI 업체 센스타인은 작년 말 미국 재무부의 투자 제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홍콩 증시에 상장해 시가총액 13조 원대를 기록 중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결국 AI는 그 학습 재료가 되는 빅데이터의 질과 양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중국은 거대 시장과 인구를 갖춘 데다 상대적으로 윤리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강점이 있다고 했다.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미국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이두는 지난 21일 자사 자율주행 택시인 아폴로 차량 가격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무인 주행이 가능한 이 로보택시의 가격은 25만 위안이다. 전 세계에서 무인 택시를 운행하는 업체는 미국 웨이모와 크루즈 정도인데 이들은 바이두만큼 저렴한 로보택시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은 최근 한국을 앞질렀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 경제 5개년 계획을 처음 발표하는 등 국가 주도의 대대적 추격에 나서고 있다. 중국 최대 임상시험 대행 및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인 야오밍 캉더는 시가총액이 약 50조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